안녕하세요. 모빈치TV 한미로 원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정수리 부위가 왜 쉽게 휑해 보이며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가 드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정수리 부위는 이 M자 부위에 비해서 아예 모근까지 영구적으로 죽어버린 부분의 비율이 적기 때문에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별로 없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렇게 공간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심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심는 모낭수의 편차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정수리 모발 이식의 특성 중에 유독 정수리 부위가 모발 이식량이 편차가 크게 발생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정수리 부위에 이식을 할 경우 고려하게 되는 점을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하러 오실 때 가장 많이 오해를 하시는 한 가지를 꼽자면 비용을 좀 더 많이 부담하더라도 이 정수리 부위에 견적 주신 것보다 더 많은 모발을 이식해 줄 수 없냐고 물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머리가 이렇게나 휑해 보이는데 좀 팍팍 심어가지고 많이 좋아지게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드리고는 싶죠. 그러나 이 경우 그렇게 해드릴 수 없는 이유를 제가 한번 비유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울창한 숲이 있었는데요. 병충해가 들끓어서 나무들이 많이 가늘어지고 앙상해져 버렸습니다. 이 경우에 이런 가늘어진 나무는 그대로 두고 새롭게 나무를 더 많이 심어주면 제일 좋겠지만 나무는 소위 말해 아무데나 마구 꾸겨 심어 넣을 수는 없습니다. 나무를 심으려면 그 나무가 심어져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빈 공간이 어느 정도 이상은 확보가 돼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정상 모발 간격 사이사이에는 그런 공간이 넉넉히 확보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피 밖에서 보면 모낭의 모발 가닥들만 보이기 때문에 심을 공간이 넉넉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땅 내부에는 나무의 뿌리들이 얼기설기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사진이 탈모가 진행되지 않은 정상 두피 사진인데요. 만약 이 모발들 사이사이에 이식이 얼마든지 가능했다면 저희가 모발 이식을 통해서 정상 밀도 이상의 촘촘함도 재현해 드릴 수가 있었겠죠. 혹은 이미 100점이신 탈모가 아니신 분들도 추가적인 이식을 통해서 200점 이상의 풍성한 모발 밀도도 만들어드리고 스타일링을 멋지게 하실 수 있게 해드릴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다른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우리가 보통 비절개 모발 이식을 할 때 지름 1mm 직경의 펀치날을 많이들 씁니다. 작은 직경을 쓴다 하더라도 0.8mm 정도죠. 그런데 모발의 지름은 일반적으로 굵은 모발 기준으로도 약 0.08mm, 즉 80마이크로미터 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펀치날을 넓은 걸 쓰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낭 조직이라는 것이 모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뿌리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마치 나무에 뿌리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피부 밖에서 봤을 때에는 빈 영역처럼 보이는 곳도 그 깊숙한 곳에는 뿌리끼리 간격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따라서 그런 곳에 억지로 낑겨서 넣는다면 기존모만 다치고 심어진 모낭은 그 틈바구니 사이에서 뿌리를 내리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결국 모낭의 손실로 이어질 거고요. 나아가서는 기존모의 영구적인 손상, 즉 영구적 동반 탈락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되어야 모낭이 심어졌을 때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기존에 만약 모낭이 있었던 곳이 죽어서 없어져 버린 곳이라면 그 공간은 당연히 심을 수 있는 곳일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곳이라면 이 경우 원장님들마다 견해가 조금씩은 다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원장님은 이 정도면 괜찮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또 다른 원장님은 이 정도면 기존모가 다치거나 심은 모낭이 생착되기 어렵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이에 따라서 이식 모낭 개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기존의 모발을 무시하고 심는 기준입니다. 탈모가 진행된다는 건 모발이 건강한 상태였다가 갑자기 뿅 빠져서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마치 병충해에 의해서 나무가 가늘어져 가듯이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대경으로 보면 죽어서 모발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실제로는 약간 가는 털 수준의 모발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이 부분을 그냥 무시하고 죽이면서 그 공간을 새로운 모발로 대체할 수도 있겠지만 그 모낭을 살려놓고 관리와 치료를 해주는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보통 그 기준을 대략 20마이크로미터, 즉 벨루스 헤어의 직경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이도 원장님들마다 다른 기준이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1번, 2번 위치는 기존 모낭 사이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이식은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3번 위치는 원래 기존 모낭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심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가운데 쪽에 보이는 실날 같은 모발 한 가닥이 남아있는 곳은 무시하고 새롭게 넣어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러한 생각의 기준이 시술자 분들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정수리 부위가 아예 맨질맨질한 헤어라인 부위에 비해서는 이식 모낭 개수의 편차가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비유해보자면 헤어라인 M자 부위처럼 아예 기존모가 초토화된 반질반질한 맨땅이라면 이 부분의 건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신도시처럼 새롭게 잘 계획된 아파트 건설 계획을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잘 심으면 되므로 병원마다 모낭수의 오차가 크지가 않지만 정수리 부위는요, 기존에 알박기를 하고 있는 건물들을 피해서 건설 계획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계획 또한 편차가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모발이식의 개념 그리고 정수리 부위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은 최대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려봤습니다. 이처럼 정수리는 구조적인 특성상 휑해 보이기가 쉽고 또 탈모 양상의 특성상 충분히 많은 양을 심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설상가상의 부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정수리 탈모는 항상 주의하셔야 하며 그 치료의 핵심은 약물이므로 약물 복용의 시기를 늦추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탈모와 모발이식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탈모로 고민 없는 그날까지 모빈씨TV는 여러분과 쭉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